예, 장중에 좀 브리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하한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죠. 다올투자증권이 하한가로 내려갔고 세방도 하한가, 다우데이터 하한가, 삼천리 하한가, 성광도 하한가 이렇게 이제 하한가 종목들이 막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도 창구 보시면 전부 다 SG 창구가 매도 1위입니다. 매도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광 SG 매도 있죠. 삼천리 매도 1위, 다우데이터도 매도 1위, 세방도 1위, 예, 그리고 다올증권도 매도 1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제 SG 창구의 매도가 상단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신용거래에서 신용잔고율이 10%가 넘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잔고율이 14.5%나 되거든요. 세방이 12%, 다우데이터가 10.98, 11% 정도 되죠. 삼천리가 10.7, 성방은 12.5. 그러니까 보통 신용잔고율이 5% 넘어가면 좀 많은 거고요. 7% 넘어가면 이건 좀 버겁다 이렇게 얘기하고 10% 넘어가면 전체 거래의 10%가 신용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정을 좀 해보면 SG 창구 매도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 반대 매도 일정 이게 정확한지는 한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일정표가 돌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반대 매도는 우리가 보통 반대 매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예, 반대 매도라는 게 이제 보통을 보면 뭐 우리가 미수 친 거, 그다음에 이제 신용 쓴 거, CFD, 스탁론 이런 것들이 다 반대 매도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CFD 같은 경우는 10시에 반대 매도가 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뭐 CS, 뭐 키움, 뭐 HSBC, SG 뭐 이런 데 관련된 물량이 뭐 10시에 나간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몇 시에 나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CFD가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 높은 거에다가 신용 종목들에는 공통적으로 아마 또 CFD가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신용 잔고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이 스탁론 또는 CFD로 이제 그 신용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이게 12%면 제가 추정해 보면은 이거보다 한 3, 4%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한 15% 정도는 신용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용이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신용 잔고율이 아주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뭐 10% 이상이 극단적으로 사실 높은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7에서 9% 넘어가도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널널하게 봐준다고 해서 7%. 그 정도 넘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순환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성광이 급락을 하면 이제 성광이라는 종목이 오늘 폭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하한가니까 이제 매도를 못했을 거고 매도를 못한 투자자들은 이 돈을 어디선가 갚아야 되니까 다른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사와서 끌어와서 이걸 채우면 상관없는데 다른 종목을 팔아서 이 신용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른 종목에 매도가 생기는 거고 그 매도하는 종목이 또 하필이면 신용 잔고율이 높은 종목이라면 그게 또 이제 물량이 터지게 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로 신용 잔고율이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떨결에 같이 빠진 종목들은 좀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지수가 안 좋으니까 이제 같이 빠질 거잖아요. 빠졌는데 얘는 신용 잔고율도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적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동안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꾸역꾸역 매수를 해놓은 종목들이 됐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단기에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저 이런 문제가 된 건 전부 다 이제 보시면 오늘 ADR이 아직도 113이나 되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좀 빠져서 94 정도 되긴 되는데 코스닥은 지금 3일 동안 계속 1000종목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1000종목 이상 되는 게 3일 내리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조금 넘어가고 하면 이 ADR 수치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그러니까 FMC 전후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이 물량 부담, 그러니까 이제 ADR 과열되는 거는 상당히 식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잘 추렸다가 이제 이후에 어떤 좀 이런 어떤 수치들이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신용도 한바탕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기회로 삼아보는 시점도 좀 오겠죠. 근데 단기로는 수급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보시면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대단한 매도를 보인다든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매 동향인데 전기전자를 매도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추세가 깨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수급 요인들, ADR이 높은 시점에 신용과 CFD가 터져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이번 주 이후에 어떤 좋은 기회가 올 거로 보여지니까 그때 대비해서 이제 좋은 종목들 추리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뒷부분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 뭐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의미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 당장은 신용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SG 장구에서 비롯된 신용 CFD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용 잔고율이 높은 종목군들은 이제 좀 조심하고, 내 종목은 왜 빠지지? 그게 저 종목 때문에 빠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지금 제가 나열한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올증권이 2,200억 정도 되고 세방이 5,800억이니까 좀 크긴 합니다만은, 뭐 삼천리는 이제 1조 정도 되죠. 근데 총 합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뭐 극단적으로 높은 종목군들이 다 몰려있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간다든가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조금 이제 저 단기로는 조금 조심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얼떨결에 빠진 종목들은 좀 기회로 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마감 브리핑에서 내용을 또 총괄해서 아마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마감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가 좀 울릴 거예요. 제 사무실이 천장은 엄청나게 높은데 주변에 무슨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소리가 이렇게 흡수되지 않고 다 이제 튕기거든요. 그래서 좀 울림이 나오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